교육과정 총론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번 교육과정은 이게 좀 약간 유행이 지난 건데 네 건데 네 거 아닌 네 거잖아. 네, 이게 뭐냐면 자 번향이양인가 책임 전가인가라는 걸로 했는데 좀 자율성이 조금 더 확대됐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리고 이것도 좀 애매합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이냐, 활용 교육이냐, AI 교육이냐. 지금은 좀 AI 교육 쪽으로 많이 가 있어요. 방향성을 잡은 것 같은데 우리가 개정 교육 과정은 이런 식으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고, 현재 이제 다 적용됐습니다. 2024년부터 적용돼서요, 단계적으로 교육 과정은 적용되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교육 과정이 나온다고 해서 짠 하면서 다 전체 이거 써가 아니라, 초등 같은 경우에는, 학년군 단위라고 해서 1, 2학년군, 우리 저학년이라고 많이 부르죠. 그 다음에 3, 4학년군, 뭐 중학년이라고도 부르는데 좀 애매하긴 한데 중학년이라고도 많이 불러요. 그 3, 4학년군. 그다음에 5, 6학년군. 이렇게 학년군 단위로 나뉩니다. 그러면 이제 1차 년도에 즉 2024년도에는 1, 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새로운 교육 과정이 적용이 됐고요. 그다음에 2025년도에는 3, 4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 과정이 적용됐어요. 교육 과정이 적용됐다라고 하면 뭐 가장 시각적으로 딱 볼 수 있는 교과서가 바뀝니다. 새로운 교과서가 와서 쫙 적용이 돼요. 그 다음에 현재 올해 2026년에 그 5, 6학년까지도 새로운 교육 과정이 적용이 됐죠. 자, 한번 볼게요. 일단 교육과정 변화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총론에 대한 요약 영상은 하나 올려놓을 텐데, 그래도 우리도 원문을 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자, 똑 잘 나왔어요. 변화 배경을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디지털 대전환, 감염병 대유행 및 기후환경 변화, 인구 구조 변화 등에 의해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자, 말이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잘 보면 좋은 핵심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인공지능 기술 발전. 이게 진짜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이걸 만들 당시에는 아직 몰랐어요. 하지만 계속 개정되면서 굉장히 지금은 더 파급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1, 2년, 또 3, 4년 후의 미래를 잘 예측한 거죠. 이 정도로 거세질 줄 이거 만들 당시에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디지털 대전환이란 것, 이게 지금 디지털 대전환 시대고 감염병 대유행 까먹지 않았죠? 네, 코로나 시기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대한 사회에 많은 변혁을 가져왔고, 이 코로나라는 감염병 대유행 시대가 이 교육과정에 미친 영향이라고 한다면, 바로 원격 학습이에요. 그리고 이 컴퓨팅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원격 학습을 해보니까, 원격 학습으로도 될 수 있겠네? 물론, 원격 학습으로 대체될 수 없는 것도 있겠지만, 대체될 수 있는 것도 있네? 선생님들도 이걸 해야 되겠네? 당시에는 많은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간단한 거지만, 이 줌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는 영상 제작을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큰, 어, 역량 차이로 나타나기도 했고, 고민이기도 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러면서 이 디지털 대전환이란 것이 좀 피부로 와닿게 된 거죠. 교육에서는. 자, 그러면서 또 동시에 디지털 떠나서라도 이 감염병 대유행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기후 환경 변화라든지 그러한 수요에 대한 것도 많이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인구 구조 변화, 뭐 인구 구조 변화 알죠? 저출생 문제 같은 것들. 자, 둘째, 사회의 다양성이 확대되고 갈등이 증감에 따라 상호 존중과 배려 및 나눔 공동체 의식을, 나눔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라는 부분이에요. 아, 첫 번째에서 놓친 게 있네. 불확실성. 불확실성. 불확실성은 우리 제일 처음에 봤던 엘빈 토플러의 말과 연결이 됩니다. 그죠? 이제 무엇을 배워야 되고 무엇을 알아야 한다는 게 과거에 정해지는 게 아니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뭐, 당연히 인생은 알 수 없는 거지만,
이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부를 만큼 이제는 그게 더 커졌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중요해진다는 거죠. 자, 다시 둘째로 와서요. 사회도 다양성, 우리는 다양성의 시대, 뭐 다문화 사회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인구 구조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정말 개인화 되기도 하면서 이런 다양성이 확대된다는 거 다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갈등이 증가함에 따라 상호 존중과 배려 및 나눔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 그래서 공동체 의식을 어떻게 함양할 건가? 셋째, 학습자 개개인의 특성과 진로에 적합한 개별화 학습을 지원해주는 맞춤형 교육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렇죠. 이거 진짜 더 뼈저리게 느낄 겁니다. 이제는 평균에 맞춘 교육은 큰 안양을 가져오지 못해요. 개별화된 우리 아이들에게 맞는 특성을 고려한 자, 이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도 결국에는 기술의 도움으로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맞춤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 굉장히 중요하죠. 학생 수는 크게 줄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가능해 주는 거, 하게 해주는 것, 그리고 기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넷째, 교육과정 의사결정에 다양한 교육 주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교육과정 본권화 및 자율화를 활성화해서 요구를, 잠깐 다시, 미안해요. 정신이 없네요. 자율화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분권화 및 자율화, 그러니까 주체성, 학, 주체, 학생, 학교, 뭐 교사, 이들이 모두 참여하고자 하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한다.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교육과정 배경에 따라서 우리는 교육과정을 바꾼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살펴보면요. 이렇게 인공지능과 디지털 대전하는 것이 첫째에 드러날 만큼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콕 집어주고 있어요. 자, 교육과정 구성의 중심 부분을 살펴봐도요. 뭐 이것도 한번 쭉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 여기 위에 볼게요.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에 대한 능동적 대응. 그렇죠. 계속 풀어서 쓰고 있어요. 학생 개개인의 인격적 성장을 바탕으로 사회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위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협력하는 공동체. 여기 중요합니다. 학습의 기초인 언어, 수리, 디지털 소양을 모든 학생이 갖추고 학교 교육 및 평생 학습에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라는 겁니다. 이게 재미있는 점 뭐냐? 보세요. 학습의 기초를 지금 뭐라고 정했냐면요. 언어, 수리, 디지털 기초 소양이라고 했어요. 언어 수리가 우리가 말했던 읽고 쓰고 세마는 3R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 뭘 더했냐면 디지털 기초 소양이란 걸 더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다는 것은 이 디지털 기초 소양을 길러줄 수 있는 교육 과정이 마련되어야 되고, 그건 한 교과에 머물면 안 되고, 다양한 교과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교육과정을 보면요. 이러한 디지털 소양을 다룰 수 있는 교육 과정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짚어보면 이런 내용이죠. 디지털 소양. 그럼 디지털 소양이 뭐냐? 교육 과정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인 거예요. 디지털 지식과 기술에 대한 이해와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그렇지. 윤리의식 놓치면 안 돼요.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이해 평가하여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생산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자, 여기에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자, 당연히 수집과 분석, 정보를 수집 분석한다는 거 이제 데이터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고요. 그러면서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평가한다는 겁니다. 특히 이러한 능력이 더욱더 인공지능 시대일수록 강조되고 있어요. 비판적 이해 능력 정말 중요합니다. 그대로 수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그냥 활용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지점들로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해왔던 교육과정,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을 해야 할까?
라는 것들이 굉장히 와닿을 겁니다. 자, 주요 추진 과제는 이렇고요. 여기에서도 굉장히 미래 사회라는 말, 그 다음 디지털 AI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 대응을 위한 교육 과정, 교육 환경 변화 대응 지원, 디지털 AI 교육 환경에 대한 내용이 주요 추진 과제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짚어볼게요. 이것도 이제 같은 맥락인데요. 조금 더 구체화해 보겠습니다. AI 소프트웨어 등 신산업 기술 혁신에 따른 미래 세대의 핵심 역량으로 디지털 기초 소양 함양, 교실 수업 개선 및 평가 혁신과 연계하고요. 모든 교과 교육을 통해 디지털 기초 소양 함양을 기반으로 마련되었다. 정보 교육 과정 연계하여 AI 등 신기술 분야 기초 심화 학습을 내실화한다라는 부분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초 소양 및 컴퓨팅 사고력 함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부분과 컴퓨팅 사고력 CT라는 부분이 같이 붙어서 나옵니다. 이 CT 컴퓨팅 사고력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이번 과정을 통해서 좀 핵심적으로 다룰 능력이에요. 이게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졌는데 여기에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말이 함께 붙으면서 이게 더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리터러시란 말이 붙는 순간 뭐가 되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용어예요. 왜 리터러시란 말이 붙는 게 중요해지냐? 리터러시란 건 아까 말한 것처럼 번역하자면 우리 소양 정도가 될 겁니다. 소양. 소양이란 건 뭐냐? 교육을 받은, 공교육을 받았다면 다 알고 있어야 되는 능력, 길러야 될 역량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 특정 직업군 또는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가르칠 것이 아니라 모두가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이 되는 의무교육, 기본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초등교육에 들어올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되는 거예요. 컴퓨팅 사고력이란 말이 붙으면서 그랬던 것처럼요. 그래서 디지털 리터러시는 모든 교과에서 한다는 겁니다. 모든 교과. 그 다음, 컴퓨팅 사고력. 그러면 여기서 가르치는 컴퓨터 사고력이란 건 좀 정보 교과에서 집중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디지털 심화 과정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래서 전문 역량을 함양하고 지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모든 교과 중요하고요. 자, 그럼 이제 학, 학교급별로 한번 봅시다. 예시를 볼 텐데요. 이거 뭐야? 그러면 초등 교육에서는 정보 관련 내용을 학생 수요 및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장 개설 과목으로 편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대단하죠? 개설 과목.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잘 안 되고요. 학교에서 개설 과목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요. 실과 교과를 포함하여 학교 자율 시간을 활용해서 34시간 이상의 시수를 확보하는 것을 권장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 해야 돼요. 해야 되고요. 그럼 34차시, 그 전에는 절반이었어요. 17차시였는데, 이제 두 배는 돼야 된다라는 거고, 정보 관련 교과, 실과 내용에 인공지능 등 기초 개념 원리 등을 반영해야 되고요. 놀이 체험 활동 중심으로 간단한 프로그래밍 등 디지털 역량 함양을 위한 과목이 신설됩니다. 중학교에서는 학교 자율시간 및 교과 군별 시수 증감을 통해서 정보 시수 확대 및 이수 권장 기준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68차시 이상 더 늘어났죠, 그죠? 수요가 늘어났어.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한 학습, 이런 부분들이 늘어났고요. 고등학교에서도요, 정보교과를 신설하고 진로 적성에 따른 다양한 선택 과목을 편성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우리 초등교육에서도 이 정보 관련된 내용들이 더욱더 강화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 이것도 뭐 예시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각 교과별로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고, 요게 나와 있는 뭐 추상화, 패턴 찾기, 알고리즘, 프로그래밍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함께 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더 살펴볼 겁니다. 지금은 요거 봐도 아주 와닿지는 않을 것 같긴 해서 요 예시도 다음에 한번 또 떼서 같이 살펴보기로 할게요.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국가수준 교육과정. 우리나라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이란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그 다음 지역교육과정이 있어요. 지역교육과정이 뭐냐면, 우리 지역이라고 뭐 다양한 지역을 나눌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교과서에도 그렇고 지역이라고 하면, 우리 광역자치단체를 지역이라고 합니다. 인천으로 치면 인천광역 시교육청, 그죠? 경기도로 치면 경기도교육청, 이런 것들이 지역 교육청이고요. 이런 교육청 단위에는 보면 교육감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있는 거 알고 있죠? 투표를 통해서 뽑습니다. 네, 교육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 교육 과정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놨고요. 그다음 학교 교육 과정이라고 해서 학교 내에서 학교장을 중심으로 국가와 지역 교육 과정을 기준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 주민의 관심, 교육적 필요 등을 반영해서 학교에서 개발, 운영하는 교육 과정 등을 어, 명시해 놨어요. 그렇죠. 그리고 교과금별로 20% 내에서 시소 증감도 가능하도록 명시해서 자율성을 더욱더 증가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책임은 알아서 져라. 이제 뭐 그런 것도 있고, 그건 중요한 겁니다. 근데 당연히 권한이 생기면 책임이 생기는 거고요. 근데 여러 가지 수준의 교육 과정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교육 과정은 교사 수준 교육 과정이에요. 학급 수준 교육 과정. 결국에는 교사가 교육 과정인 겁니다. 국가에서 어떤 정책을 내더라도 지역 교육감이 어떤 걸 추진하더라도 학교에서 전달하는 것은 교사의 역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 수준, 학급 수준의 교육 과정이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교육 과정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과정. 지금처럼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런 좋은 점이 있고 이런 맥락에서 나왔어요 하는 부분들을 잘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운영 기반도 마련되었고요. 온라인, 오프라인 연계 수업도 할 수 있는 근거가 이제 마련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팬데믹이 발생해도 우리는 원격 수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라는 거고. 네. 자, 이제 초등 실과 교육 과정을 살펴볼 건데, 요거는 우리가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실과 교육 과정만을 똑 떼서 보는 것은 하지 않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다음에 우리 오프라인 때 좀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끝나는 것이냐? 그건 아니고요. 뒤에 제가 여러분들이 좀 실습할 수 있게 과정을 하나 더 넣어놨어요. 노트북 LM이라는 도구 사용법인데요. 이걸 꼭 보고요. 이거는 예전에 추가했던 거라서 지금 여러분 수준으로 녹화한 건 아니긴 한데 그래도 충분히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사용법 익히시고 그다음에 간단한 과제가 있을 테니까 그거까지만 여러분들이 해서 오면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할게요.